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정숙은 여느 때처럼 2개의 밥그릇을 꺼냈어요. 습관처럼 반찬을 차리고 국을 덜어내며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맞은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젓가락을 맞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있죠? 공기만 대답했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피어오르고 그 사이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집안의 시계 소리마저 그녀의 외로움을 세워주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밥 한 술을 뜨다가 멈추었어요. 이젠 나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들자 목이 막혀 국 한 모금도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점심 무렵 손녀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수진은 밝게 웃으며 할머니 요리 너무 먹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정숙의 굳은 손끝이 조금 풀렸습니다. 주방에 들어선 그녀는 손에 익은 고등어를 꺼냈어요.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생강즙을 뿌리고 간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단단하고 섬세했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속에 잠시 남편의 웃음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수지는 젓가락을 들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이거 영상으로 찍으면 좋겠다. 정숙은 손을 내저었죠.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누가 본다고 그래. 하지만 수지는 스마트폰을 들이대며 웃었습니다. 한 번만요. 그냥 추억으로 남겨요. 촬영은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저 밥상을 차렸고 수지는 밝게 웃으며 화면을 움직였어요. 그날 밤 수지는 할머니표 고등어 조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죠. 며칠 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영상이 조회수 1만 넘었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모니터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저렇게 웃고 있었구나. 화면 아래에는 낯선 사람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이런 밥상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정숙은 천천히 손을 뻗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작은 글자들이 그녀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처럼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거리요.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컴퓨터를 켰어요. 며칠 전 올린 영상 아래에 댓글이 쌓여 있었고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랑 똑같아요. 이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정숙은 낯선 사람들의 글에서 묘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손녀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채널 만들었어요. 이름은 할머니의 밥상이에요. 정숙은 놀란 듯 웃었어요. 이름이 참 예쁘네요. 수진은 이제 직접 올려봐요. 하며 촬영법을 알려줬습니다. 정숙은 서툰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렌즈를 바라봤습니다. 렌즈 너머에 자신이 비쳤지만 그 표정은 어색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볼 거예요. 영상 촬영이 끝나자 수지는 편집을 마치고 업로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독자는 500명을 넘었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보던 그녀를 본 상인들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 같아요. 정숙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켠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명숙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해서 뭐해요? 괜히 피곤만 하지. 정숙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재밌어요. 심심할 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명숙이 떠난 뒤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말 재밌어서 하는 걸까? 아니면 외로워서일까? 그날 밤 정숙은 모니터를 켜놓은 채로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요리 중간중간 남편 이야기를 하던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이건 영감이 제일 좋아하던 찌개였죠. 그 순간 영상의 댓글창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오늘 저녁은 엄마랑 같이 먹었어요. 정숙은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화면 속 세상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른 아침, 김정숙은 컴퓨터를 켜고 채널을 확인했습니다. 구독자는 벌써 1만 명을 넘어 있었고, 알림창에는 새로운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며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은 시장에서 그녀를 보면 유명인 다 됐네라며 웃었습니다. 정숙은 쑥스러워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그램 PD는 진짜 할머니 요리에 정을 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반짝이며 꼭 출연하자고 했어요. 정숙은 망설였지만 손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집에는 촬영 준비로 분주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촬영 당일 스태프들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명 불빛 아래에서 정숙은 평소처럼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생강 냄새와 간장 향이 퍼지고 스태프들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지금 TV 나온대요. 방송이 나간 뒤 구독자는 순식간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숙의 휴대폰은 쉴 틈 없이 울렸고 협찬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은근히 부러워했습니다. 오명숙은 이제 연예인 다 됐네라며 웃었지만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정숙은 그저 그럴 리가요라며 웃어넘겼습니다. 밤이 되자 정숙은 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았습니다. 화면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어색했고 그 웃음 뒤에 공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빛나는 화면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며칠째 김정숙의 채널에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방송 이후로 쏟아지는 연락과 제안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협찬 제안이 하루에도 몇 통씩 왔고 각종 행사 출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주방 한가운데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녀 수진이 찾아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촬영 안 해요? 정숙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조금 쉬고 싶어요. 그냥 너무 정신이 없네요. 수지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러면 다 잊혀져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아직도 당신 옆에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나가니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관심을, 누군가는 피곤한 호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명숙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말아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진 않아요. 그냥 조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싱크대 아래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나무 상자였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손끝으로 낡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엔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글씨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남편의 목소리가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른 새벽 김정숙은 편지를 쥔 채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눈은 부어 있었지만 마음 한켠엔 이상한 온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떠오를 때마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말이 되새겨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벽에 걸린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전원을 켰습니다. 정숙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길바닥이 반짝였고 상인들은 하루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멸치 좀 싸게 주실 수 있죠? 오명숙이 놀란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이제 그만둔다더니 또 시작했어요? 정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앞치마를 메고 조명을 켰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다시 시작하는 밥상을 차려볼 거예요. 그녀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고 표정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념 냄새가 퍼지고 부엌에는 오래된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잠시 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다시 촬영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찍어요. 예전처럼요. 둘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움직였고 화면에는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영상은 다시 시작하는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는 50만을 넘겼고 댓글에는 수천 개의 응원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기다렸어요. 이 영상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정숙은 화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다시 웃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의 밥상은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앵커는 그녀를 국민 할머니 유튜버라 불렀어요. 김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어리둥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유명해졌어요. 정숙은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조용한 겸손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광고와 협찬 요청이 쇄도했지만 정숙은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내가 잘하는 건 요리뿐이에요라고 말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에는 상업적인 냄새가 없었고 사람들은 그 꾸밈 없는 진심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구독자는 어느새 100만을 넘어섰고 그녀의 이름은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지역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들께 요리 강의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손녀 수진, 시장 친구 오명숙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재료를 기부했어요. 행사날
복지관에는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정숙은 조리대 앞에 서서 차분히 칼을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남편이 늘 맛있다고 했죠. 그녀의 말에 관객석 여기저기서 따뜻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부엌 가득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정숙은 반찬을 도시락에 담아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피로보다 감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몰래 촬영한 영상은 인터넷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밥 한 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할머니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정숙은 뉴스 속 자신을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보, 내가 조금은 도움이 되는 사람 같아요.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말대로 난 따뜻한 사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삶의 온기가 고스란히 스며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김정숙은 부엌 정리를 하다가 문득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부엌 안으로 길게 들어와 싱크대 위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지막으로 찍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조용히 조명을 켜고 식탁 위에 두 개의 그릇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자리, 하나는 여전히 남편의 자리였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제일 아끼는 반찬을 만들 거예요. 그녀의 손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간장을 붓고 불을 올렸습니다. 냄비 속에서 보글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촬영 중에도 그녀는 종종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녀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냄새죠?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손놀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리가 끝나자 정숙은 식탁에 반찬을 올렸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두 그릇의 밥이 마주보고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수진이 카메라를 끄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제 됐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수진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은 마지막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글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덕분에 힘을 냈어요. 이 영상은 제 인생의 위로예요. 정숙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모니터를 끄고 커튼을 걷었습니다. 부엌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미소는 긴 시간의 외로움을 넘어 평온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봄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할머니의 밥상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어요. 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도 사람들은 채널을 찾아와 옛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댓글에는 여전히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라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김정숙은 더 이상 카메라를 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요리 봉사를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반찬을 나르고 손을 꼭 잡아주는 어르신들에게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시장 친구 오명숙도 매번 그 자리에 있었고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일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밥상팀이네. 정숙은 웃으며 그러게요. 젊은 시절보다 더 바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수지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 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지난 1년을 담은 영상에는 작은 삶의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그녀는 편집 중에도 종종 화면을 멈추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웃게 했구나. 그 말은 가족 모두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반찬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불을 끄고 마당으로 나가자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를 손에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하게 볼을 스쳤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나는 따뜻한 사람이었네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물들였고 그 안에는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